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거죠? 바로 가속입니다. 가속이요? 네, 코스피는 5천이라는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가속하고 있고 또 기업 현장에서는 AI가 개발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초로 단축시키면서 가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개인 부채라던가 지정학적 갈등 같은 위험 요소들도 똑같이 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점이시네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속도감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무엇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코스피 5천 돌파라는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공장의 AI 혁신, 그리고 저 멀리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거래까지 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은 거대한 흐름, 이 가속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숫자, 코스피 5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죠. 드디어 5,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 가지 동력이 결합된 퍼펙트 스톰 같다는 분석이 많네요. 네, 과거의 상승장과는 확실히 그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 그게 시장을 밀어 올렸고요. 네, 그랬죠. 2023년에는 그냥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뛰었죠. 그리고 2024년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힘을 보탰고요. 각각의 동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 AI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 그리고 정책적 지원, 이 세 가지가 한데 엉켜서 서로를 증폭시키는 뭐랄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아니라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기술 경쟁력을, 또 한국투자증권 김성원 사장은 머니무브를 강조했는데 결국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거겠네요. 정확해요. 박현주 회장이 말하는 반도체, 로보틱스 같은 기술 경쟁력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본질, 그러니까 펀더멘털이고요. 네네. 그리고 김성환 사장이 말하는 머니무브는 그 가치를 알아본 돈이 부동산이나 예금 시장에서 증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승장을 이끄는 주역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 것도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리스트를 보면 한국 경제의 지각 변동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그 아래 순위는 정말 격변 수준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기업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체가 지금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거든요. 와, 이건 더 이상 한국 경제가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체질 개선의 아주 명확한 신호죠. 특히 현대차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대장주로 재평가받으면서 단숨에 시총 3위까지 올라섰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자동차 몇 대 파는 회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드는 지능형 로봇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건 잠시 후에 다룰 AI 혁신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기계를 제어하는 이른바 물리적 자동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시장이 먼저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와, 숫자만 봐도 정말 엄청나네요. 삼성전자는 시총 1,000조 원을 바라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50조 원이면 이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경쟁하는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누빈자산운용의 CIO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BR이요? 잠깐만요. 그게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1이면 자기 자본만큼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스피 PBR이 1.6배 수준인데 경쟁국인 대만은 3.8배,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1.7배입니다. 오,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 기업들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덜 올랐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거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가속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가속이 필연적으로 마찰과 위험을 동반하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역시 비투 문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든 증시로 투입될 수 있는 은행의 요구불 예금 납품 대기성 자금도 27조 원에 달해요. 와, 이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인 동시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꺾일 경우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데 개인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죠. 하지만 문제는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의 규모입니다. 자산 시장의 열기는 전염성이 강해서 주식 시장의 열기가 금방 다른 곳으로 번져가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기사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잠잠했던 외곽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마용성은 서울의 마포, 용산, 성동구를 묶어 부르는 부동산 언어죠. 네. 이번엔 동작, 관악, 노원 같은 지역에서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건 좋지만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면 외국인 자금이 몰려와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안도굴 의원의 지적처럼 주가는 폭등하는데 환율도 같이 고공행진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조합 같아요. 뭔가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듭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 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환율이 오른다는 건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작년 4분기 우리 경제가 건설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의 증시 화랑이 어쩌면 사상 누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정리해보면 금융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미래의 가치를 빨아들이면서 가속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와 민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의 진짜 엔진, 즉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의 가치를 정당화할 만한 진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마침 화장품 ODM 기업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기사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ODM은 오리지널 디자인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다 책임지는 방식.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주문을 받아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에 디지털 트윈과 AI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깐만요. 디지털 트윈이라면 현실의 공장이나 설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놓은 걸 말하는 거죠? 정확해요. 거기서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값을 찾는 거고요. 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베테랑 연구원 한 명이 새로운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데만 평균 3-4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네, 꽤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단 10초 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냅니다. 10초요? 네. 4시간 걸리던 일이 10초가 됐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효율이 좋아진 수준이 아닌데요. 아예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보니 월 1000개의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총 4000시간이 걸리던 R&D가 단 10분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와, 정말 가속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례네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현대차가 왜 로보틱스 대장주로 평가받는지 이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아, AI가 단순히 채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화장품 레시피를 만들고 공장을 제어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생산 과정을 혁신하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이런 혁신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자자들은 그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혁신의 가속이 모든 기업에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철강업계의 딜레마를 다룬 기사를 보면 또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에너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죠. 에너지 딜레마요? 철강업체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때문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고로를 친환경 전기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투자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전기로를 돌리려고 하니 천정부지로 솟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환경을 지키려고 전기를 더 쓰게 됐는데 그 전기요금 때문에 회사가 휘청이는 구조라니요. 우리 경제 내부에서도 이런 가속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국내 상황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가속과 불균형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글로벌 변수들도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관세 발언으로 시장에 출렁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죠. CEO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네,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죠. 트럼프가 일단 강하게 위협을 던졌다가 결국엔 한 발 물러서는 패턴을 비꾸는 말인데요. 사실 이 소동에 들여다보면 훨씬 더 중요하고 치밀한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였나요? 겉으로 보기엔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사려다 실패한 그냥 부동산 거래 해프닝처럼 보였는데요. 그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미국이 그린랜드에 골든돔이라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대신 그 땅에 묻힌 막대한 양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확보한 겁니다. 덴마크는 그린랜드에 대한 주권을 지키는 대신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요. 와, 이건 단순한 관세 위협이 아니라 반도체와 첨단 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AI와 반도체의 기술적 가속은 결국 이런 희귀한 자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결국 기술 패권 경쟁이 자원 패권 경쟁으로 또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글로벌 변수는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언제든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두고 사법부와 계속 충돌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에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연준 이사 해임권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원관들조차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 정말요? 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마구 내리게 된다면 앞서 말한 퍼펙트 스톰의 한 축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예요. 지구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우주까지 그 무대가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정면 충돌한다고요? 블루 오리진이 테라웨이브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스페이스X의 스탈링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은 이들의 핵심 타겟 고객이 오지의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요? 위성 인터넷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전 세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들을 지연 시간 없이 초고속으로 연결하려면 기존의 해저 케이블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AI 혁신과 기술 가속의 가장 최상단에는 이 데이터들을 실어나를 우주시대의 인프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코스피 5000이라는 환호성으로 시작했는데 B2의 위험, 화장품 공장의 AI 혁신, 철강업계의 딜레마, 그린랜드의 자원 전쟁을 거쳐서 우주에서의 인프라 경쟁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는 AI와 반도체라는 기술이 이끄는 엄청난 가속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의 파도는 시장과 기업, 국제 정치의 판도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가계부채의 에너지 딜레마,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처럼 그 가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기술 변화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고 빨라지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금융 습관과 생각의 속도는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5000P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화두일지 모릅니다.